주님 인사 말씀 읽겠습니다. 예, 늘 우리 공부를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고 계신 우리 언론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군수 공명님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지난 2년간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군수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김하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님 따라가서 이렇게 계시는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 8기가 이제 반환점에 들어섰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동안의 2년간을 되돌아보면은 우리 1,400여 공직자들하고 함께 국민 통합의 바탕 위에서 공의 변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쉼없이 달려온 2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선 8기 2년에 그동안에 했던 일을 성과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또 공의 변화 발전을 위한 고견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이 이제 전반적인 것은 2년의 성과와 그 다음에 우리 7대 앞으로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저는 간단하게 또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주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고흥은 변화 발전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게 3대 미래 전략 산업을 확실하게 합니다.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잘 아시는 우주, 드론 외에 스마트팜 이렇게 세 가지 핵심 미래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공의 변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고 그걸 중심으로 이제 남은 2년 동안도 그 3대 미래 전략 산업을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주발사체 클러스터가 2022년 12월 달에 우리 고흥에 지정이 되면서 정부가 1조 6천억 원을 우리 고흥에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8개 분야 24개 핵심 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작년에 벌써 작년 8월 달에 민간 발사력은 기술사업 발사센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가 돼서 금년부터 2,400억이 투자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24개 핵심 과제 중에서 중요한 게 국가산업단지인데 국가산업단지 46만 평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절차는 기재부에 가서 심의에 거쳐서 그냥 발표를 할 건데 이제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예타 면제가 확정이 되면 우선 예타를 하는 기간이 거의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 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없이 바로 추진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기간이 단축되면 물론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서 속도감 있게 국가산단이 추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개 국가산단 지정 중에 울진하고 우리 고흥이 예타 면제 지역으로 이렇게 산단으로 이렇게 통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우리 국민과 또 우리 언론 여러분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우리 향후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고무되어 있고 앞으로 기틀이 잘 마련됐다 이렇게 보고
그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접근성 개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 지속적으로 군수인 제가 건의하고 있는 것은 고속도로하고 철도, 고속 전철입니다. 광주에서 공우주센터까지 직선 고속도로 계속 건의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상반기에 작성되는 제3차 국가고속도로망 계획 속에 우리 광주에서 공의 그 고속도로가 반드시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고속 전철 문제는 경전선이 이제 고속 전철화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벌교역에서 지선을 연결해서 보흥역과 녹동역 고속 전철역을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용역을 하고 있는데 세미나도 했고 또 철도학회에서 또 발표도 세미나도 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그것도 내년 상반기에 작성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속에 저희들이 뭐 반드시 포함될 걸로 보고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개선까지 된다면 고흥은 이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이 확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드론 UAM. 결국 드론의 마지막 단계는 이제 사람 태우는 드론 택시를 말씀드리는데, 우리 드론 택시의 실증을 지금 개발치 실증을 작년 8월부터 대기업들이 와서 우리 보험만에서 지금 드론 센터 인근에서 실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말까지 실증이 끝납니다. 우리는 거기에 이제 드론 택시를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보험에서 남해안 관광객들로 가는 드론 택시의 상용화를 위해서 대한항공 등과 항목에서 용역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게 용역이 끝나면 아마 저희들도 이제 여기서 올 연말까지 UAM 실증을 끝나면 KUAM이라는데 이게 이제 서울 도심 아라뱃길이나 이런 데 가서 실용화 실증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관광단지를 오가는 관광벨트를 오가는 그런 이제 드론 택시를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도 실용화 실증을 해서 아마 2025년 말쯤 되면은 우리도 관광 택시를 드론 택시를 관광 상품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군단지가 최근에 이제 착공을 했는데 여기에 25개 기업이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우리가 드론 그러면 모든 부품을 외국에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이곳에서는 드론 부품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국산화하는 그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착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2026년에 완공 계획으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래 비행체 산업 관련해서 공모사 2건이 중요한 게 됐는데요. 이게 항공기용 전기 추진 시스템 평가 기반, 이게 223억 원 큰 예산의 공모사업이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미래 비행체 비행 안전 성능 기반 구축, 이거는 143억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고흥에서 이게 이제 완성이 되면은 항공기 배터리나 저력 변환 장치, 그 다음에 핵심 모듈 같은 것을 평가 인증을 우리 고흥에서 해요. 하고 가야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공기 산업의 국내 주도권을 상당히 확보한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규모 스마트팜 핵심밸리 조성은 여러분들 2022년 11월 달에 정부와 도가 만들어진 고흥만의 10만 평의 스마트팜 핵심밸리 주변으로 저희들이 6, 70만 평의 대규모 스마트팜 농수축산 혁신밸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공모 사업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해서 앞으로 6, 70만 개의 대규모 스마트폰 핵심들을 조성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이제 3대 미래 전략 산업, 예를 들어 스마트팜이라는 이 3대 미래 전략 산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2030년까지 아까 접근성 개선 포함해서 인구 10만의 비전을 반드시 달성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습니다만 정부 긴축 재정에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1조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모사업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어차피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 언론인들 여러분께서도 뭐 기재부 출신은 뭐 예산 확보 잘하겠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공약 이에 제가 공약이 좀 많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한 100건 정도 공약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이제 우선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것 우리 공직자들하고 최선을 다해온 결과 이번에 이제 평가를 SA 최고 등급을 받아서 참 다행이다. 앞으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과를 작년에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이제 청렴도가 평가를 시작한 이래 최초로 우리가 2등급을 달성했다는 거예요. 정말 뭐 1등급도 아니고 그게 뭐 대단하냐 그러겠지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5등급, 4등급 이렇게 최하 등급을 받아오다가 2등급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공직자들이 공군청의 브랜드가 청렴과 친절이 되게 하자.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은 이게 굉장히 큰 실적이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1등급 달성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1천만 시대를 열겠다. 이게 이제 아직은 뭐 1천만 시대가 멀긴 합니다만 이제 이걸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축제들이 있었는데 축제의 개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 축제는 하지 않는다. 돈 되는 축제. 그래서 비용 대비 축제에서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나 이렇게 소득이 되지 않는 축제는 합니다. 그 결과 이제 작년 이 유자 축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언론인도 성원을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동안의 축제라 그러면 그냥 마을 사람들 나와서 이 부스에서 막걸리 한잔 먹고 노래 감상하고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 바꾸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12만 명 정도가 유자 축제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제 전남 10대 대표 축제로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제 우리 객관적으로 이제 효과를 분석한 100억 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올해 이제 우정원 축제는 3일 동안 하루 비가 와서 이렇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실내에 이렇게 오시고 하는 분들이 5만 6천 정도 와서 55분 정도 경제적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봉해 축제는 돈 되는 축제가 하겠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아직도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다. 봉해는 머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하다. 이게 사실 말씀드리면 골프장 하나가 없는 곳이 봉.
그 다음에 숙박시설, 대규모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공휴양빌리지 LF하고 이제 협약을 체결해서 적극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데 LF는 지금 74.3% 정도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미술관, 리조트, 컨벤션, 뭐 해양 레저시설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아마 골프장까지도 그 다음에 이제 공해양예술랜드 사업 이것도 숙박시설, 컨벤션, 골프장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여기는 토지 매입이 69.3%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은 갖췄습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 쪽에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그런 한두 가지 권역별로 이렇게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것 때문에 좀 관광이 오게 만들겠다. 이런 게 이제 우리 군의 관광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관광 인프라를 추진한다. 파령산, 예를 들면 파령산 권역 같은 데는 용암 스카이워크 설치하고 미루마르켓 모노레일 설치합니다. 그리고 끊어진 집트랙도 빨리 소송 완결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같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금 녹동권에는 저희들이 금산에 이제 비단 둘레길 전체 한 바퀴 돈 46km 정도 되는데 이거 비단 둘레길 지금 이미 5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도는 비단 둘레길 조성합니다. 거금대교 야광 공간 보험만 권역에는 보감 체험예술이나 보험만의 야광 경관 조성하고 보험만 선색까지 만들어요. 북부 권역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선정과 중산을 연결하는 일출일몰 좋기 때문에 우리 그동안에 이제 4월달에 중부한 레인보우교하고 연결시켜서 그쪽에 북쪽 관광인프라를 이렇게 만들어내겠다. 나라도 권역은 이제 이게 우주 발사체하고 관련되는데 사이언스 컴플렉스라고 테마파크를 조성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과기부에서 기본 영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미국의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물 활로 확대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주도에는 쌀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쌀이 생산되지 않는 제주에 우리 고흥의 쌀을 이렇게 작년에 협약을 체결하고 외원 지사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고흥 쌀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한 640톤 정도 우리가 제주에 이제 쌀을 납품했고요. 그저께 제가 다시 가서 서귀포시 농협하고 제주시 농협에 가서 판촉 활동을 하고 왔는데 이제 완전히 고흥쌀이 제주에는 자리가 잡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동신항에 제주 물류센터를 신설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삼다수 등의 물류가 와서 저장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또 제주로 들어갈 물류가 저장되고 제주 가서 유통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든다. 그래서 그거를 정부와 이제 물류센터 예산 확보를 위해서 3개 기관 그 다음에 우리 고흥 그 다음에 제주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부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그렇게 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뭐 거의 지금 한 7번 정도 제가 외국에 나가서 수출 협약을 체결하고 판로 개척을 하고 가서 제가 실제로 그 현지 가서 우리 농산물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8,500만 원 정도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에서는 농어민은 생산에만 전념해라. 판로 개척은 우리 행정에서 해주겠다. 이런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흥에서는 그리고 과잉 생산이 돼서 갈아엎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어선건조 지원센터가 구축이 됩니다. 이것도 700억이 넘는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구소, 설계소 뭐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거기서 그러니까 건조에서 검사 폐기까지 여기서 한 군데서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청년 귀농 기촌인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앞으로 산당 같은 데 공대로 오면은 또 산당의 공무원, 그 다음에 청년 귀농 기촌인들을 위해서 정규여건 개선에 번역별로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렴하게 임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표적인 게 이제 고령자 복지주택 우리 150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일자리 연계형 주택을 공동주택을 140호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라면 만원주택도 선정이 돼서 50호를 추진합니다. 금산 석정에는 독일마을 석정구 세금도시 조성 사업도 지금 100호점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정규 기반 확충을 위해서 도시재생 누리들 사업도 하고 있고 또 고향 도시재생 사업, 누리들 사업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중에 일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가장 큰 복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에서는 정부에서는 줄였지만 어르신들 일하고 싶어 하시는 모든 어르신들 조건 되면 다 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만 우리 어르신들이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걸 볼 때 이건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군적 만족도 조사는 했는데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왜 이런 평가가 나왔을까 좀 이제 많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원인은 국민 통합이었어요. 선거 일정에 편가르기 없는 공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저는 국민 통합이에요. 그 국민 통합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그 발판 위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온 결과 그래서 국민 통합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나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은 2년 동안은 2030년까지 인구 10만의 발판을 마련했다 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2년은 이를 구체하고 현실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말 반환점을 도는 시점인데 다시금 언론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초기에 취임사 할 때 그 마음에서 오직 고흥의 변화가 아직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 여러분께서도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지금까지처럼 우리 고흥의 변화 발전에 늘 관심도 가져주시고 좋은 조언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입니다. 건강 많이 유의하시고요.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